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우리는 미국 현지 시간 16일 과연 6월달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테이퍼링을 계획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6월달 회의에서 나온 그 회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떠한 문구로 기자회견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뉴욕 주식시장의 마감 현황 그리고 경제 지표를 통해서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고 지켜봤던 경제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표였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우리가 촉각을 기울이게 되는 이슈는 바로 6월달 FOMC 회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마 6월달 FOMC 회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 중에서 주 초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 후반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구나라는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잃고 있을 거고 관망하고 있다. 장중의 변동성부터 시작해서 아마 갈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주 초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지난주에는 37만 건이 발표가 됐으니까 30만 건에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뭔가 인플레이션이랑 또 다른 느낌의, 그래 진짜 이제 미국이 경제가 재개되나 보다라는 어떤 그 기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월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화요일은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월요일 날은 FOMC 회의를 두고 관망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6월 15일 3대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무언가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라는 불안감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6월 16일 수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네가 이렇게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안도감을 가지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5월달 소매 판매 지표는요.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요.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약발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월 대비 0.6% 정도 감소했겠지라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2배가 넘는 감소폭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1.3%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때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면은요. 지점장님 방에 이렇게 뒤에 이런 저 이렇게 보이는 이런 큰 벽에다가 모는 종이를 큰 거를 붙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3시에 끝날 때거든요. 그럼 3시에 장이 딱 끝나면 신입사원은 이제 매직이랑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몇 포인트고 코스닥이 몇 포인트가 이걸 적어가지고요. 쭈삐쭈삐 지점장실에 들어갑니다. 그 지점장실에 지점장과 신입사원 둘만 있죠.
엄청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척하고 이제 벽지에 가서 모는 종이에다가 오늘 코스피가 얼마 찍었고 코스닥이 얼마였고 그렇게 점을 찍고 어제 종가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왜 증권회사 신입사원한테 그런 일을 시키느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경제의 흐름을 좀 공부하고 싶다면 맨날 눈앞에 보이는 뭐 전월 대비 얼마 증가했고 전월 대비 얼마 감소해서 지금 현재 몇 포인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모는 종이에 점을 찍어 가면서 흐름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죠. 왜? 경제는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전월 대비 얼마가 좋았고 전월 대비 뭐 얼마가 감소했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정도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지만 앞으로 6개월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2월달 미국은요 한파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여러분 3월달에 발표하는 2월달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한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스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에는요. 원래는 3월 12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에 서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루 앞당겨서 3월 11일 목요일 날 조 바이든이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부터 미국 국민들에게는 현금이 꽂힙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을 수밖에 없다. 자, 좋긴 좋은데 과연 얼마나 좋으냐가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3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2월 대비 10.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월 달에 여러분 소매 판매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증가폭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발표했을 때는요. 근데 미쓰리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경제라는 녀석은요. 결국 돈인데 이 돈이라는 녀석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숨쉬는 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변함없었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정제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제라는 녀석의 어떤 특성상 전월 대비 변함없음은 뒤로 백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아마 미국의 소매 판매가 미쓰리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원래는 3월달 대비 변함없었거든. 그러니까 증가폭, 감소폭 이런 거 없이 그냥 빵빵이었거든. 그런데 다시 계산해봤더니 미쓰리 아니야. 3월달 대비 0.9% 증가했어 라고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5월달 경제 지표는 증가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고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 감소의 예상은 훨씬 감소의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은요 0.6% 정도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6% 2배 넘는 1.3% 감소됐다라는 경제 발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는 걸까요?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왜 소매 판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소매 판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구성 경제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비 국가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그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3월 달에 미국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부양책 때문이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4월 달, 5월 달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부양책 약발이 닿으면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을 증시의 호재가 조 바이든 대통령 2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의 법안 진행 사항인데 결국 지금 그것도 결국에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어깨에 힘 팍 주고 뉴욕 경제 재개,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온 뉴스는 이러죠. 그냥 실내외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실내에서 다 뭐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 나도 빨리 마스크 벗고 싶어가지고 빨리 백신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백신을 장려하기 위한 뉴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고, 백신을 맞으면 백신 맞았다고 확인증을 주지만 그 이제 가라로 만든 그 백신 확인증이 이베이에서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실내외에서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지금 마스크로 빠져드는 게 아니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이렇게 부양책의 효과 덕분에 3월 달에 크게 증가했고 4월 달에 어찌어찌해서 수정해서 0.9% 증가했고, 그런데 지금 5월 달에는 이제는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5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생산자 물가 지수라기보다는 소매 판매 같은 지표에 좀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날 발표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날 발표된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러니까 뉴욕주 제조업 지수도요, 원래는 17.4를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은 22.9였다고 합니다. 결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시장 예상인 22.9보다 부진한 17.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그동안 어떤 흐름을 봤냐고 체크해 보면은요, 4월 달에는 26.3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24.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달에는요, 17.4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상은요, 4월달 26.3, 그 다음에 5월달엔 24.3, 그리고 이제 6월달에는 22.9, 요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22.9보다 떨어진 17.4.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전월 대비 얼마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는 종이 한번 이렇게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렇게 점점 둔화되고 있구나.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2월 달에 한파였을 때 안 좋았다가 3월 달에 부양책으로 엄청 크게 증가했다가 이제 그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필이 확 오실 겁니다. 이런 필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있잖아요. 어제 내가 겁나게 운동했더니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오늘 내가 푹 잤더니 내일은 좀 컨디션이 좋을 것 같네. 이렇게 바이오리듬을 알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 흐름을 아셔야지만 앞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FOMC를 관장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올 연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를 힘들게 하고 경제를 걱정시켰던 그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거거든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사주고 있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조차도 점점 줄어들면 이게 결국 유동성 회수한다는 얘긴데 증시 안 좋잖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들썩거리고 이러니까 아예 대놓고 올해 금리 인상 안 한다고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막 들썩거릴 때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 이외의 연준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 이외에 투표권이 있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투표하는 그 연준 의원들이요. 경제 지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고용 지표도 매월 초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고용 지표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이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준선인 30만 건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 됐던 가게들이 문을 열면서 일자를 잃었던 사람들이 그동안 실업급여를 타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게를 열어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능숙하게 일할 만한 직원이 없어. 그 채용 공고가 뭐 2000 몇 년 12월 달에 자료를 집계한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요. 지금 경제 지표가요. 그냥 전월 대비 얼마가 좋다 나쁘다 이 수치에만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소매 판매가 왜 좋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왜 좋았으며 왜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오며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준도 분명히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네. 뭐 뉴욕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뭡니까? 이미 몇 달 전부터 미국의 주택시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부동산 시장이 올 연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출렁거렸던 증시처럼 부동산 시장은 그래 분명히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을 먼저 반영해서 올 초부터 발표됐던 월 후반에 발표되는 주택 지표들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조 바이든 표의 두 번째 부양책 바로 뭐 2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결국 지금 1조 달러 정도로 금액이 훨씬 낮아졌고요. 뭐 물론 뭐 증세를 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좀 한 발짝 뒤로 물러가긴 했지만 이제 우리는요. 백신 맞고 경제 재개하고 이런 이제 경제가 웬만하게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에 이제 만족해야 됐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 주식이라는 녀석은 이걸 이미 다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시간으로 16일 날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연준은요 이번에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 한 연말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자 물가 지표만 보고 인플레이션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일부 투자자들은 아니야 미쓰리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앞에 방송에서 제가 제목에 달아드렸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라든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거고요. 문제는 미국 주식이 타격받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해치하면 중국이 아이고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쉽게 테이퍼링을 결정하는 게 어렵고 금리 인상 얘기는 아예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신 금리 전망치, 뭐 금리를 앞으로 뭐 23년도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여 아니면 뭐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거다 이런 발표는 있지만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도 1월 달에 발표됐을 때보다 상향 조정했고 하물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월 달에 발표했을 때보다 1월 달에 3.5%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6.8%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FOMC에서 그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이게 단순히 그냥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테이퍼링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주 전쯤에 국제 금값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국제 금값 못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올해 국제 유가의 평균 적정 가격은 50달러대 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겁나 올라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뭐야? 왜 그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평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국제 유가가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는요. 미국이 경제 재개하고 이게 아니라 오펙 회원국들과 비오펙 회원국들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산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오펙 회원국들이 뭐합니까? 증산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나 경제나 계속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요 아직 우리가 원래 생활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씩 풀려가는 걸 보면서 이 상태로 원래 상태가 되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래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전까지 많은 욕심꾸러기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적정 평균 가격이 50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 6월이지만 음력으로 5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반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반기에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국제유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고고싱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그 보고서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